그래서 이게 진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동차 합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는 1차 기간 때 민소 기본 사례를 끝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는 게,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각 과목별로 우리 민사소송법부터 이민호 합격생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민소법을 1차 때 이제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사님들도 의견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 말씀드리면은 1차 때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를 들은 게 2차 처음 당시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강의를 다시 수강할지 말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합격 후기를 보니까 기득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동차 때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 압도적 분량에 의해 포기를 하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는 사례 강의가 수가 적은 강의를 빠르게 듣고 실전 GS 투입을 하자는 생각을 했고, 3월 달에 이제 비교적 얇은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를 듣고 4월 달에 실전 GS를 수강을 하였습니다. 4월 달에 동차생이 실전 GS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먹고 4월 말부터 이제 암기 스터디를 시작을 하였고, 5월 말부터는 이제 암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사례풀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암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같이 기본서가 똑같은 사람들 4분이서 함께 이제 기본서에 있는 논점을 뽑아서 이거에 따른 암기를 진행을 하였고, 사례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를 과외를 해주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에게 사례 목차 검사를 맡고 왜 이런 목차가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그분이 이제 따끔하게 그게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라고 따끔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민소 사례풀이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쌓았던 것 같습니다. 암기 스터디와 사례 스터디 모두 이제 시험 직전까지 진행을 했고, 이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듣는 실전 GS에서 6월 달에 30% 안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적 동차치고 민소법을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끝까지 기본서 암기를 가져갔고 사례풀이를 병행을 했고, 또 이게 많은 분들이 기본서 암기랑 사례풀이를 함께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기본서 암기한 부분은 사례를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거의 투트랙으로 아예 별개로 가져간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호 합격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재 겁니다, 여러분들. 1차 때 민소를 막 이렇게 들으시는 거는 굉장히 조금 신중해야 돼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민호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기초 GS 처음 들으실 때, 동차니까 이제 기초 GS 들으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다가 그 4월 달부터 점점 이게 막 뭔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살도 막 빠지는 것 같고 얼굴도 점점 검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과정은 되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좀 기분 좋게 얘기하지만 과정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견디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도 민소에 대해서 한번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근데 1차 기간에 민소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특이한 게 초시 기간에도 듣고 제시 기간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초시 기간 때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민법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민소법 기본 강의를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한 달 만에 되게 후루룩 빨리 돌린다고 돌리긴 했는데, 굉장히 왜 그 시기에 들으려고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최대한 이제 1차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려고 미리 조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이제 약간 늘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진도가 늘어지게 되면서 전 과목의 진도가 11월 달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 초시를 떨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동차 합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는 1차 기간 때 민소 기본 사례를 끝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는 게, 제 이번 2차 기간 동안에 그 동차 기간 동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달부터 바로 실전 GS를 들어갔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민소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4월 달부터 들었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손에 있고 이제 암기랑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사례를 5월 달까지 4월 달까지 늘어지게 들어버리시면은 불가능이란 말은 너무 좀 그렇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랑 사례를 이제 제시 때 2차 강의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한 번 더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냐고 하면은 제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강의를 아예 안 들었어요. 실전 GS 외에는. 1차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암기는 전혀 돼 있지 않지만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들어놓고 그 다음에 2차 기간에 들어와서 아 이거 그러면 내가 이해는 그래도 그때 했었으니까 한번 책을 혼자 읽어보자 정도가 되는 상태에서 기본서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 아, 기본서를 보는 기간이 조금 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독과 암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바로 조금 얇은 책을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얇은 책을 가지고서 다 회독을 해서 어차피 난 동차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얇은 책 안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흡수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이 얇은 책을 통암기 하려는 걸 목표로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한 4주를 잡고 1회독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전화암기 스터디를 쭉 돌렸었는데요.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천하제일 민소대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리사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부 시간의 한 50% 이상 정도를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민사소송법 암기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화암기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전화암기를 실제로 하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려고 저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스카에서 공부를 쭉 하다가 밥을 먹는 시간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집에 가면서 전화를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먼저 저희는 맞추고 만약에 다른 분이 먼저 도착해 계시면 그분이 이제 밥을 차려서 드시면서 책을 펼치고 저한테 봐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고 그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반 나눠서 다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터디 준비하기 전에 어쨌든 저도 한번 암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매일 그 분량을 2회독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점점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판례가 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에서 조금씩 쓸 수 있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사례집을 활용을 했는데요. 사례집을 풀이를 꼭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특히나 처음 2차 공부를 하시면 목차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도대체 목차가 뭔지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례집을 보시면서 내가 배운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해서 답을 작성을 할 수 있을지를 되게 많은 유형을 가지고서 굴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내용 숙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목차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스킬을 늘려서 실제 GS 작성할 때 답안 작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사례집을 1.5회독에서 2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수많은 동차분들을 이제 뭐 수강생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얀 백지에 본인이 뭐라도 써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유아정 합격생이나 이민호 합격생이나 전부 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례집이라는 것을 택하고 암기란 걸 택하고 본인이 어떻게든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답안지에다 뭐라도 써보려고 하고 그게 뭐 설령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이민호 합격생 같은 경우는 90%였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동차 합격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조금 그런 게 올해 특허법 괴랄했습니다, 진짜. 이 시간이 2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길면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특허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특허법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으로 좀 대처를 하셨는지도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특허가 동사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실제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가장 틀이 안 잡혔는데 저는 이거를 GS를 많이 푸는 걸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월과 4월에는 그 기초 GS를 들었고 5, 6월에는 기초 GS를 들었던 강사님의 실전 GS를 들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5월에는 한승준 변리사님의 실전 A, 6월에는 한승준 변리사님의 실전 B를 추가적으로 풀면서 특허법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특허법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 한승준 변리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설명이 맛있어요. 그 설명이 진짜 맛깔나고 기깔나고 GS에서도 되게 설명을 진짜 잘해주는 편이어가지고 이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한승준 변리사님의 강의를 통해 잡히니까 답안 작성이 비교적 어렵지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약점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강하게 바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3, 4, 5, 6월 계속 GS를 들은 다음에 7월 달에는 이제 기본서와 GS 해독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기본서 해독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기본서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발췌독을 진행을 했고, GS 같은 경우에는 그 단연간의 경험을 통하여 노하우를 쌓으신 강사님들의 관점을 통하여 중요한 것이 선별된 곳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이 집합소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GS를 강하게 보고 기본서는 발췌독을 하면서 끝까지 해독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험날이 밝았는데요. 봉사생으로서 제 인생의 첫 2차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시험지를 폈는데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본 검사를 하는데 6페이지를 읽고 있는데 이제 덧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파본 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 아직 파본 검사가 남았다 하고 4번 문제를 봤을 때 그 당황스러움. 이거 딱 덮으면서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우선 내년에 한 번 기회가 더 있다. 기회가 더 있으니까 끝까지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문제를 풀자 했고, 제가 김세현 변리사님이 이후에 상표법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논점으로 잡아야 된다. 해서 특허 같은 경우에도 문제들이 되게 길고 복잡했는데 최대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위주로 목차를 잡으려고 했고,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법조문의 기입을 통해서 방어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끝까지 4-3 3번까지 풀 수 있었고, 답안은 한 17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특허에서 명가락을 하고 합격자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방어적으로 특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는 제가 내년에도 예언을 합니다. 괴라라는 거 뭐 하나 나와요. 네, 상표든 특허든 민소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 자체는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에요. 네, 누군가를 합격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괴라는 게 나옵니다. 어쩌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그때 마인드 컨트롤하고 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특허를 좀 공부를 하셨고 충격과 공포의 문제지를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번에 특허를 조금 고득점을 했거든요. 특허가 54점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제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저도 시험장에서의 멘탈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딱 시험지 파본 검사를 하는데 맨날 풀던 GS가 한 4페이지, 5페이지였는데 9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지막 문제를 봤는데 이게 세로로 쓰여 있었어요.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장치가 들어갔다. 약간 이거 수험생들을 일단은 멘붕에 빠뜨려서 그 멘붕으로 인해서 약간 답안 작성에 혼란이 오도록 일부러 그 전략적으로 만든 문제다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이거는 그냥 멘탈 붙잡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이게 딱 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때부터는 답이 뭔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답안을 그냥 쓱쓱쓱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든 말았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TMI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자반 작성을 해서 저는 그때 특허 같은 경우는 20페이지 가량을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공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실 저도 특허법을 이제 부진정 동차 기간 때 기초 강의, 기초 GS랑 그리고 실전 GS랑 콜라보까지 다 들어놓은 상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 새로 넣는 판례도 너무 많고 내용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정말 감이 하나도 안 잡혀있던 상태였어요. 그냥 내가 한번 그냥 맛만 봤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 동차 기간에 접어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느꼈던 게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바로 이제 기본서 암기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저를 많이 안 보고 오히려 그 암기 자료 같은 게 이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암기 자료를 구해서 그 암기 자료를 외우는 스터디를 되게 꾸준히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판례가 암기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같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암기했던 거를 이제 실전 GS를 들으면서 실제로 써보면서 이게 이렇게 써지는 거구나라는 실전 경험도 많이 쌓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기본서를 읽으면서 한 번에 채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바로 실전 GS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전 GS를 듣고, 그리고 실전 GS를 반드시 당일날 복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보통 막 3GS를 하시는 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지만 저는 딱 하루에 2GS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 타임이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에 이제 당일에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GS 활용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GS 복습을 할 때는 이제 기본서를 딱 펴놓고 단권화를 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파트에 나온 어떤 개념이구나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걸 모르면 채우면서 읽고, 이런 식으로 GS 복습을 했고, 그때 외에는
주중에 딱히 엄청 시간을 들여서 기본서를 읽을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계속해서 주중에는 이제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4주를 기준으로 전화암기를 매일매일 돌렸었고 특허법과 상표법을 2주 잡고서 전화암기를 또 똑같이 돌렸어요. 이거는 이제 집 가면서랑 자기 전까지 전화암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계속 전화암기로 이제 암기를 꾸준히 가져갔던 것 같고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제가 3월 달에 GS가 특허도 마찬가지로 상표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8, 90% 계속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5월 달, 6월 달 가서도 계속 뭐 50%, 70% 특허법은 거의 50%대가 거의 최고 성적이었던 것 같고 민사소송법도 6월 달에 딱 한 번 38% 찍었던 게 제 최고 성적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저도 계속 뭐 70%, 60%, 80%, 90%막 이랬었어서 사실 저도 동차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고 그래도 그냥 해야지 싶어서 올해 안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일단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실전 GS도 없고 이제 GS 강의가 없는 달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때 사례집을 돌렸어요. 사례집을 주말마다 하루에 2개년도씩 그러면은 일주일에 4개죠. 그렇게 4주를 돌리니까 16개년도잖아요. 그렇게 변리사 시험 사례집 기출문제를 한 바퀴 싹 돌리면서 목차를 딱 잡아보니까 시간을 재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내에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돌리고 강사님 답안이랑 비교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사례집을 돌리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조금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괴랄하다라는 말이 도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이제 실전 GS를 봤을 때 이런 게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타겟팅해서 변환하는 거다라는 것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80% 90% 하던 등수가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훅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 다 대단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문제 유형이 바뀌면은 진짜 당황해가지고 다 채우지도 못하기 마련인데 일단 이렇게 문제가 이상할 때는요 다 채워야 돼요. 일단 다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대로 답하면은 그게 그냥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채워야지 점수를 주던가 말던가 하지 100점은 그냥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우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암기라던가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뭐 풀이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제 필수 과목이죠. 우리 상표법에 대해서도 우리 이민호 합격생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저에게 상표법은 쉬운데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었습니다. 뭔가 상표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1차 때부터 되게 판례도 재밌고 실생활에서 많이 보던 표장들이 이제 판례를 이루기 때문에 되게 친근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성적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3월 달부터 김수환 변리사님의 기초 GS, 이제 4월 달에는 김수환 변리사님의 판례집 암기, 5월 달엔 실전 GS, 6월 달엔 콜라보 GS를 수강한 김수환 변리사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월 달에 기초 GS를 수강하고 이제 4월 달에 민사소송법 실전 GS 수강 때문에 실전 GS 못 들어서 김수환 변리사님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판례집을 한번 보는 걸 추천을 해주셔서 판례집 암기를 쭉 하고 이제 5월 달에 어느 정도 판례 암기가 돼 있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5월 딱 실전 GS를 들었을 때 처음 2회차 때 한 3페이지밖에 작성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영상 강의를 들어서 김수환 변리사님께서 이제 짝수차마다 이제 찾아와서 질문을 받아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 답안지를 보시고 그 동차생이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최대한 복습 열심히를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작성을 하려고 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최대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위주로 복습을 열심히 하니까 점차 답안 분량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보 GS, 6월 콜라보 GS가 됐을 때는 동사생 치고 답안을 한 18페이지 이상 작성할 정도로 분량은 계속 느는데 좀처럼 등수가 오르지 않아서 이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김사 변호사님께서 소형 GS를 들으면서 한번 첨삭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소형 GS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소형 GS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한다고 했던 사안포섭이 그 사안포섭이 아니라 문제를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였구나. 이 사안포섭이라는 게 동차생이 이제 이게 잘 모르고 보다 보면은 그냥 강사님도 그 다 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 같은데 나도 그대로 옮기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강사님과 이게 제 답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문제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례의 문구를 포섭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문제도 사안 포섭을 할 때 최대한 판례의 문구에 있는 워딩들을 하나하나 이제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을 하니까 점차 GS에도 성적이 늘었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그 58.66이라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본소와 GS 회독을 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특허 때 멘탈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상표 때 멘탈이 좀 더 힘들었거든요. 이 특허의 쓰나미를 견디고 나온 이후에 상표를 시험을 보려고 할 때 근데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김세현 변리사님을 막 홍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그 제네였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크게 적고 최대한 포섭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적게 나오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표법도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후기를 살펴보니까 되게 쉬웠다는 평이 많았는데 저는 되게 힘들게 풀었거든요. 1번부터 완전 창작형 문제라서 제가 포섭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됐고 기존의 GS랑은 좀 결이 달랐던 게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최대한 문제에서 묻는 거를 크게 목차로 잡고 그 다음에 포섭을 판례 문구를 최대한 살리려고 해서 작성했던 것이 비교적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 이민호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답안지 갖고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 답안지 갖고 딱 왔는데 3페이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근데 봤는데 이게 있어요. 이따가 유아정 합격생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두 분 다 답안지를 갖고 왔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못 썼어요. 둘 다 못 썼어요. 아예 답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 분은 되게 힘들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답안지를 다 채우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격을 하냐라고 했는데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답안지에 힘이 있어요. 그거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차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60일의 그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60회, 뭐 59회 뭐 전부 다 동차생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 동차생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한 3월, 4월, 5월 때까지 답안지를 다 못 채워도 내가 붙겠다라는 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다 채우고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도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보다 오히려 상표법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과목이었던 게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김세현 변리사님의 실전 GS 강의를 패기롭게 딱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멘붕이었던 게 일단 김세현 변리사님 강의 그 GS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동차라서 그랬나 봐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실전 GS 문제가 수업도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 막힘없이 이렇게 촥촥촥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경지에 전혀 도달하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답안 작성도 너무 못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량도 너무 안 나오고 시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표법이 보통 오후 강의거든요. 이제 딱 점심 먹고 나서. 근데 그때 피곤하죠. 너무 피곤해서 저는 식곤증이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렵고 모르겠는데 졸리기까지 하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전략을 바꾼 게 밥을 그냥 먹지 말자. 그래서 밥을 조금 줄였어요. 밥을 되게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나 뭐 배가 차지 않는 정도로 간단하게 요깃거리만 하니까 식곤증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표법을 조금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한데. 상표 단백질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제 포인트는 제가 굉장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되게 못해가지고 변리사님한테도 한번 들고 가서 여쭤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4월 달에 기본서 회독을 좀 하고 오세요 이러셔가지고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없고 이렇게 이런저런 거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상표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5월 달에 콜라보 강의를 또 김세현 변리사님 것을 수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콜라보는 진짜 어렵다고 말해도 되지 않나요? 콜라보가 더 쉽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네.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어렵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워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게 특허법도 마찬가지로 한강사님 그냥 커리만 계속 탔었어가지고 김세현 변리사님의 실전 GS랑 콜라보 딱 12회차만 듣고서 이제 상표법을 59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게 GS 때는 정말 성적이 안 나왔어요. 계속 80% 90%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약간 운 좋게 이상한 점수도 받긴 했지만 이제 GS 때 그래서 5월 달까지는 굉장히 미진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어쨌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걸 이제 복습하면서 필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김세현 변리사님의 레포트 자료 아주 좋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콜라보 GS에서 나눠주시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판례 원문도 있고 그리고 판결 요지도 주시고 그 대법원 판결 요지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 판례를 봐야 되는지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시험에 응용해서 낼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조금 찝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도 약간 쟁점을 갖고서 딱 판례를 보니까
되게 어려운 3부작 판례 같은 것도 굉장히 약간 사실관계가 많고 복잡한 판례들을 되게 요건만 간추려서 조금 사실관계가 잘 명확하게 보이도록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강의를 듣고서 판례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그리고 그 GS에 아무래도 되게 A급 논점들이랑 되게 중요한 논점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서 주셨는데,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이제 한 2, 3회독 정도를 7월 달에 했는데, 그것만 보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리고 김세환 변리사님 콜라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되게 단원점 문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한 세트에 네 문제지만 그 한 세트를 풀더라도 굉장히 많은 판례들을 연습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논점들을 뽑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뽑아내는 연습을 돌리면서 목차를 잡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실력이 확 늘어있는 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회독을 돌리면서 리포트 자료 보고 하면서 이제는 문제가 조금 풀리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콜라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풀답을 써가지고 그때 김재현 변리사님한테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답안 좀 혹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진짜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서, 그때 당시 변리사님께서 되게 인상도 좋고 잘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못 믿었어요. 왜냐면 너무 상표가 자신이 없었으니까. 근데도 어쨌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논점 추출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판례를 열심히 외워서 가서 쓰자라는 마인드로 가서 썼고, 그리고 다행히 또 이번 시험에 그 상표법 문제 자체가 좀 굉장히 그 유명한 문제들로 조금 이렇게 잘 동차생에게 잘 적합하게 나와가지고 운 좋게 잘 쓰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뭐 칭찬받을 자격이 막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두 분 자체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GS 등수가 동차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어쩌다 6월 달에 한번 잘 나오거나 5월 달에 한번 잘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GS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점을 갖고 어떻게 내가 복습을 해보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뭐 공대생분들이 이런 시험을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뭐 수학 시험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수능 때 시험 보는 걸 생각하면은 어떤 모의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얘 틀렸어. 그 다음에 이걸 뭐 복습을 해요. 근데 다음 모의고사 또 봐요. 근데 또 틀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같은 거를 내가 복습을 한다고 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법 과목 같은 경우는 논점이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한 번만 격파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잘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차생이 나오는 프로세스는 GS 등수가 높아지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차생은 일단은 그냥 이걸 깔고 가요. GS 등수는 개판이에요.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날 배운 논점만큼은 확실하게 다 복습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 그게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논점 복습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각자 어떤 선택 과목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 선택 과목은 이제 좀 방어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이건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저작권법을 선택을 했고, 4월 달에 기초 GS, 5월 달에 기본 강의, 6월 달에 실전 GS, 7월 달에 이제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 들은 시간이 많아서 되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2배속으로 듣고 새벽에 조금씩 쳐내다 보니까 되게 수월하게 들었고,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도 6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이것도 비교적 빨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암기할 게 적고 새로운 과목이다 보니까 저작권법을 처음 하는 모두에게는 그 저작권법이라는 세계관이 없어요. 이 세계관이 없을 때는 되게 자반 작성이 어려운데, 이 세계관이 한번 이해가 되는 순간 자반 작성이 특상에 비해서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강사님의 최종 정리 강의 자료가 되게 얇았는데, 저는 이제 7월 첫 2주 동안은 아예 저작권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마지막 2주 동안 독서실에 갈 때 20분 걸을 때는 그 최종 정리 강의 자료 회독하고, 돌아올 때 20분에는 이제 GS 자료로 봤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회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저작법의 가장 장점이 시험 전날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시험 전날에 민소 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날 보지 않아도 충분히 시험 날에서 조문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암기할 판례가 적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동차생도 쉽게 패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60점으로 안정적으로 점수 패스를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민호 합격생은 천재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그냥 뭐 이게 20분 봤는데 붙었다, 그래서 나도 20분 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새겨들으시고요. 우리 유하정 합격생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저작권법을 했고,
그리고 우연찮게도 같은 강의를 들어서 그때 같이 만났던 사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만 하다가 이제 오늘 어떻게 식사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작권법을 선택하게 된 게 선택 과목을 선택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디보법 아니면 저작권법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디보법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배웠으니까 나 좀 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도전을 하시고,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안 해봐서 무섭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좋다던데 도대체 뭐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 역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서 거기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는 조금 생각하신 것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기본 강의를 안 듣고 기초 GS부터 들었거든요. 너무 다들 쉽다 하니까 기초 GS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서 4월 달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근데 암기할 게 거의 없었어요. 디자인보호법에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암기할 게 없어서, 왜냐면은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조문집에 내용이 다 있어서 그냥 그걸 잘 찾는 사람이 승자거든요. 그래서 조문집이랑 저작권 그 세계관에만 조금 익숙해질 수 있다 하면은 그래도 민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너무 쉽게만 보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4월 달에 기초 GS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 약간 벽을 느끼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저작권법 그 기본적으로 해독을 한번 하면서 GS 해독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겁이 있어서 그때 이제 기출을 한 6개년도 정도를 돌렸어요. 그래서 기출 6개년도를 이제 열심히 한 달 동안 돌리고 기본전 1회독을 한 상태에서 실전 GS를 보통이면 됐잖아요. 근데 6월 달에 제가 든 생각이, 이제 너무 시간이 없고 나는 동차생이고, 그리고 사실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을 합격권을 받았는데 저작권 때문에 선택타를 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해서 과감하게 실전 GS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그 한 회차를 목차만 잡는 방식으로 한 세트를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독이랑 같이 해서 한 6월달, 7월달에 하루에 많으면 1시간, 적으면 30분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도 매일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목차를 잡고 하는데, 하루에 처음에는 1회독 하는데 한 세트당 1시간 정도 걸렸고, 그 다음번에 2회독 하는 데는 30분 정도로 빠르게 논점 체크하면서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한 해 정도 봐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자반 작성, 풀다반 작성이 되는구나 이 정도 체크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은 사실 제가 저작권 선택은 저는 아니고 전 디보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운전면허 시험도 쉽다라고 해가지고 그다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어려워요. 시험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코스 밟으시면서 단계 밟아 나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첨언할 거 뭐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네. 뭔가요? 그래서 저작권법을 네. 마지막에 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엄청 어렵고 힘들게 계속 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3법을 막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전암기 하고 이제 새벽 1시, 2시에 그래도 저작권법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막 30분만 하자 이러면서 막 켜가지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냥 전략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동차생이 시간이 없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절대 막 쉽게 패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민사소송법 관련해서 첨언드리고 싶은 게, 민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법은 그 전날 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암기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일날 그냥 점심시간에 조금 보면 돼요. 그때 이제 체크해놨던 거, 정리해놨던 거나 이런 거 좀 보면 돼서 그 전날에 온전히 하루를 민사소송법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법과 상표법을 보고 딱 그 전날에 민사소송법 1회독을 반드시 하려고 꼭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민사소송법이 총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를 봤었는데 300페이지 정도를 봤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중간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민사소송법을 봤는데 제가 안 본 부분에서 다 헷갈려가지고 그게 시험 합격 발표 나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괴롭혔거든요. 특허랑 상표는 그래도 괜찮게 본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이 답이 없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진짜 엄청 저를 괴롭혔었기 때문에 꼭 민사소송법을 1회독 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법 1회독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제 합격할 때까지 그 변론줄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첫날 시험을 보고 오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너무 피곤해요. 진이 쫙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밥 먹고 하면은 뭐 5시 정도 돼 있어요. 5시 정도에 이제 딱 보려고 하면은 당사자부터 이제 보다가 이제 변론주의쯤에 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팁인데 만약에 다른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서 민사소송법을 전날에 뭐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중요 부분을 집어 놓으세요. 민사소송법에서. 네. 그 강사님들이 잘 찍으시거든요. 잘 찍어 놓으신 부분들 위주로 조금 회독을 발췌독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민호 합격생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법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 할 말 없으신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20분 막 봤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과장이 없잖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 아까 들었던 기본 강의만 듣고 5월 달에 기본 강의만 들은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에 30분씩 전화 암기 스터디를 통해서 30분 암기하고 암기 스터디를 5, 6월 꾸준히 했고 7월 이제 초에는 당연히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 최종 정리 강의 자료에서 조문은 어차피 시험장에서 주어지니까 그 계속해서 중요한 판례만 계속해서 그 부분만 봤던 것이 시험장에서도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험에서 어떤 실력적인 요소라고 하죠.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각칙적인 것은 좀 미리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게 동차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0.1%도 괜찮으니까 그 가능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정하지 말아주세요.